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푸차싸 골목창업의 김현입니다. 이 추석이 끝남과 동시에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 기준이 다시 강화가 됩니다. 오늘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짧은 15년 정도 일을 하면서 수많은 가맹점주님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사업가이지만 여전히 외식을 좋아하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 단순히 자영업자 사장님들과 또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공감, 위로만은 아닙니다. 정책 결정의 수많은 케이스와 또 목소리 중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생각이 그 배경입니다. 특히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정책을 결정하고 또 정책을 발표하시는 분들이 아닌 정말 바쁜 상황에서 보고를 내부적으로 올리시는 실무자분들이 한 번이라도 시간 내서 봐주셨으면 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정 단체나 조직의 의견도 그리고 정치적 입장에서의 그것도 단 1%도 담겨있지 않다라는 부족한 많은 또 개인의 의견일 또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 모임 기준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구분과 또 제한 시간, 여기에 지역별로도 4단계, 또 3단계 이하 지역에 따라서 나뉘고요. 또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1차 접종자 이런 구분들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기준이 많아지는 것, 기준을 위한 기준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커뮤니티를 보면 이 기준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서 서로 물어보고 대답해주며 돕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거를 매장에 붙이는 안내문으로 만들어서 그 이미지가 서로 또 공유되고 소통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매장에 도움되는 이런 소비자 안내문이라도 만들어주고 계셨나요? 혹시 그 속에서 어차피 2주면 다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기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을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을 우리 모두가 해나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저는 모두를 100명이면 100명, 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과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각자가 처한 상황, 각자가 또 하는 일, 각자의 가치관과 경험, 각자의 소득 수준, 또 입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바탕에서 역발상과 또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감히 주장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 예시로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고 또 현재 정말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큰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고 계신 식당 또 외식 가맹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시간과 인원 제한을 과감하게 해제해 보세요.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이 두 가지 프레임 안에서 결정과 연장이 번복되는 것. 마치 큰 답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세부 기준을 더 추가하고 그 안에서의 변화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거리두기 정책이 바탕이 되어서 전체적인 방역 대책과 그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9월 23일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1차 접종률 현재 71.2%입니다. 백신 접종 70% 초과 달성 자체로만 우리가 성과를 어필하기보다 그에 맞게 업종별로 또 타격이 많은 업종은 또 타격이 많은 업종에 맞게
경제적 회복 정책 또한 탄력적으로 과감히 업데이트, 튜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명을 달리하신 자영업자 사장님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계신 또 다른 수많은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아직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세부 조항이나 인원 변경, 인센티브 등으로 백신 접종 이전의 거리두기 정책을 기준으로 자꾸 여기에 살을 붙이는 것, 그것은 아니었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재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일괄 전체 적용이 부담이 되시거나 어려우시면 일부 지역이나 도시 기준으로 먼저 짧은 기간 시범 도입을 해봐 주십시오. 스몰 석세스 사례를 먼저 만들고 단계적인 확장 계획으로라도 타임라인을 가져가 주시고 넓혀 주십시오. 자, 두 번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타격 업종 지원에 대한 큰 폭의 정책을 입안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타 나라의 레퍼런스도 좋고요. 또 실제로 현장을 이해하는 여러 전문가 그룹들의 입체적인 자문 혹은 검토 의견도 같이 판단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원금 좋습니다. 주시는 게 어딥니까? 그런데 평소에 따른 불리함, 업종에 따른 이 매출의 낙폭의 깊이, 변함없는 임차료, 또 세금, 매번 연장 발표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보다 이런 어떤 구체적 과정과 일정, 추진 계획이 더 힘이 되고 끈이 되고 공감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말씀, 아직 검토 중이고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는 이런 어떤 부분이 지금은 막막함과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 번만 더 정책을 고민하실 때, 또 정책 연장 발표의 원문 작성하실 때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레임 안에서만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에 그 실효성을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 그것은 상대방의 공감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차량 시위, 이거 생존을 건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만으로 차량이 좋아 보이는데 정말 힘든 게 맞아? 막 매출이 안 좋다라는데 그럼 예전에 벌어놓은 게 있지 않겠어? 벌어놓은 만큼 까인 게 더 크죠. 매출이 낮은 만큼 고정비도 같이 낮아지냐? 아니죠. 우리가 월급을 깎고 계속 그러면은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라고 직장인분들에게 역으로 질문하면 그 누구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공감 논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월급을 받으면 우리 직장인분들은 4대 보험만 신경 쓰면 되지만 이 식당은 매출이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냥 나가야 되는 월급, 임대료, 생활비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술집은요, 오픈을 하고 몇 테이블 받자마자 마감 안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좋은 상권은 그렇지만 정말 상권이 또 투자비가 좋지 못해서 좋은 상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코로나 이전에도 간간히 생계를 유지하던 주점들은 이마저도 그냥 하루에 한 팀, 두 팀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보증금에서 막 까이고요. 이마저도 떨어지면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또 주위에 돈도 빌려야 합니다. 대출도 막히면요, 대출도 쉽나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보다 그 최고의 성과를 원합니다. 최선의 과정의 결과도 원하죠. 아웃 오브 박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스 밖에서 나와서 우리가 박스 안을 바라봐야 하고 그 더 큰 판단을 내려야 되는 어떤 과감한 시기, 늦었지만 아직도 가능합니다. 지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자영업자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다고 합니다. 45만여 개 매장이 폐업을 했다고도 하죠. 이 자영업자 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자영업자 사장님, 그 사업자 명의로 돼 있으신 분 말고요. 자, 월급 없이 그냥 직원도 없고 또 나와서 같이 돕는 아내분, 또 아내분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간신히 끼니 때우면서 엄마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잠든 아이들, 또 식당을 하는 자식들을 돕지 못해서 그냥 뉴스만 보시고 한탄하시고 응원만 해주시는, 그리고 또 부모님들, 그리고 수많은 연결된 사람들 모두 이 정말 제발 쉽게 거리두기 연장 결정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 그러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면서 쉽지 않은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은 쉽게 결정을 한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커뮤니케이션이고 설득이고 또 공감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지원금 아니면 위로 이런 것보다도 그 먹먹함과 막연함을 걷어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 먹먹함과 막연함, 그 심리적 우울함, 그런 어떤 지배가 이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상황을 걷어내줄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타격 업종에 대한 지원, 또 어떤 그런 지원금, 그런 개념이 아니라 희망과 동기부여로 버티고 조금 더 이겨낼 수 있는 비전, 그 시간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위에서 말씀드린 그 큰 폭의 변화를 절대 그 위드 코로나의 선언과 연결시키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지났죠? 추석 지났으니까 그 명절 때 어떤 이동이라든지 확산을 대비한 고강도 거리두기 필요. 그리고 지나서 또 가을 시즌이고 나들이가 많아지고 하니까 또 이번 달이 고비. 그렇게 11월 또 지나다가 또 연말이니까 정말 이번 달은 버텨야 되는 상황. 이러다가 나중에 1월 1일자로 딱 아니면은 또 모르죠. 또 연초되면 또 구정까지 또 봐야 되는 경우, 또 구정 끝나면 또 계약인데, 그럼 도대체 그 위드 코로나 선언과 상관없이 먼저 선행돼서 진행돼야 되고 막아야 되는 것들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백신 접종 완료자와 그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2차 접종자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도 핵심 성과 지표를 KPI라는 걸로 관리를 하죠. 근데 백신 접종 완료자의 비중이 높아져도 그 이전에 우리가 계속 갖고 왔었던 KPI, 일별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키데이터가 돼야 될까요? 자, 첫 번째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던 시간, 또 인원 제한의 과감한 해제. 단순히 해제하면 통제가 어려울 것이고 현장에서 확진자가 또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틀린 어프로치,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다 어떻게 하면 컨트롤을 또 준수사항을 잘 현장에 적용해서 그 큰 어떤 변화의 그 유지가 또 긍정적인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그 액션 플랜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고 안 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행착오를 우리가 커버해 나가고 발전시키는 게, 안 해보고 나중에 그냥 방어적인 어떤 방법만 계속 유지를 하다가 자, 우리는 언제 어느 때부터 위드 코로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 현장에서 하루하루 전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 마련, 소비자 계도 활동, 캠페인, 아니면 광고 캠페인, SNS를 통한 또 인플루언서, 연예인, 또 공인분들을 통한 젊은이 분들에게 대한 그런 어떤 긍정적인 기준에 대한 당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안내문 배포,
또 필요에 따라서 뭐 푸시가 있으면 풀도 있어야겠죠. 뭐 장비나 뭐 시행 단속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실행안을 마련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고도화시키면서 그 큰 변화의 안정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그 안에서의 어려움을 잡아 나가는 것이, 만약 시간과 거리 제한을 해제한 그 방향 자체가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신 접종률과 상관없이 일별 신규 확진자 수와 현행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서 계속 뭐 인원수 변화에 따라서 뭐 접종자 뭐 인센티브의 어떤 소폭 변화의 그런 어떤 기준의 어떤 변화보다도 더 건설적인 결과가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시간과 거리두기를 해제하면 더 무조건 문제가 될 거라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봐 해봤어라는 어떤 예전의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해보고 그 누가 단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정책에 1000명을 만족시키는 정책 또한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역발상을 해서 정책 결정과 과감한 판단의 실행에 대한 부담도 스스로 낮추실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이 9월 23일, 목요일이죠. 예. 현재 4단계가 10월 3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보통 그 전주 금요일, 즉 지금 기준으로는 10월 1일 금요일에 발표를 한다고 하면 지금 타이밍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10월 1일 날 그 결정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실행한 발표, 그 다음에 3일부터의 실행, 10월 첫째 주 이제 월급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 사업자분들 9월에 어쩔 수 없이 직원분들도 쉬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영업 일수도 적었을 거고요. 또 9월 달에 명절 특수, 또 어떤 명절 소비 심리 때문에 매출도 또 예전 같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월급에 대한 부담, 또 임차료에 대한 부담들, 고정비에 대한 부담들의 피로감과 무게감이 10월 첫째 주에 많이 올 것입니다. 그때 발표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요. 1차 백신 접종률은 70%가 넘었지만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현장에서의 고생과 마음은, 심리적인 아픔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추석 이후 확진자 추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 다시 2주간 연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발표될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이 발표 자체가 겁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발표를 들으시고 그 자영업자 사장님들과 소상공인 분들이 참 많이 의지가 꺾이실까봐 진짜 겁이 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을 보면 마지막에 주인공이 하는 좀 대사가 나옵니다. 이정재님이 하는 대사가 나오죠. 난 말이 아니야. 그 뛰어 경마장의 말.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정말 꼭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는 것이 재미있게, 뭐 당장 재미있지 않으면 평등하고 또 경쟁하게,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그렇게 그분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정말 두서없는 영상,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분들, 또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 의료진 분들, 뭐 모두가 다 힘든 시기입니다.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의 끈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건설적인 논의와 정책 결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